최근 폴란드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MSPO에서는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방산업체 전용관인 FG 전시장이 독자적으로 개설되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타국가 방산 전시회에서 주도 국가로 선정되면서 다른 국가들 대비 훨씬 넓고 더 많은 부스를 배정받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현대로템의 부스는 세계 1위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사의 부스와 동일한 규모였습니다. 연간 군수 매출 약 90조 원에 달하는 로키드 마틴의 부스 크기와 세계 100위권 정도인 매출 4조 원의 현대로템의 부스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폴란드가 얼마나 한국 방산업체를 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특히나 현대로템 부스에는 실제 K2 전차가 전시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는데, 그 가운데 K2 전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방문하여 K2 전차에 관한 상세 정보와 납기 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 소련제 전차를 대체하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첨단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로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루마니아 전차의 실제적 도입 대수, 그리고 후보 3종 가운데 K2 전차가 가장 앞선 후보로 꼽히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루마니아 군사 전문가 다시안 드라코는 지난 9월 6일 자신의 SNS에 루마니아는 현재 구매할 전차 수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였다. 6개 대대로 총 326대 전차가 도입될 예정이며, 그중 54대 에이브람스, 276대의 K2 전차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라코가 위 소식에 관한 출처로 제시한 것은 지난 9월 4일 루마니아 군 팟캐스트에서 진행된 테오도르 인시카스 군비 총국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Achiziția de tancuri ne vom opri la cele 54 sau există posibilitatea... Nu. Acum, eu am declarat, sigur, într-un anumit context, că pe lângă cele 54, Armata României are nevoie de alte 300 tancuri și derivate tancuri noi, care vor face subiectul unei proceduri concurențiale. Sunt două lucruri de subliniat aici. Unu, nu știm momentul la care vom începe acea procedură, va depinde de disponibilitatea unor fonduri multianuale și de prioritățile pe care statul major a forțelor terestre. Și doi, cu siguranță nu există un favorit. Vreau să subliniez asta. De altfel, vreau să subliniez un alt lucru. Ea cere să îi se livreze produsele în conformitate cu performanțele tehnice și termenii de livrare pe care, sau termene de livrare. Discutând asta, vreau să afirm încă o dată foarte ferm. Procedurile competitive de achiziții pe care le desfășoară Armata României nu se referă la vreun favorit. Noi ne străduim și cred că colegii mei au reușit să demonstreze până acum deplina legalitate a tuturor procedurilor pe care le desfășură. 루마니아 군비 총국장이 우대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라며 군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K2 전차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대국이 없다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성능 및 조건 외에 어떤 정치적 사유나 국가 간 파트너십이 도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능, 그리고 납품 기간과 납품 조건에 대해서만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드라코 군 전문가 역시 이를 지적하며 가장 앞서 있는 것은 K2 전차라고 했습니다. 한 독일 네티즌이 레오파르트 2는 고려 대상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드라코는 전차의 경쟁은 하나이지만 현지 생산이 승리 포인트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K2는 현지 생산 요구를 뛰어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 않거나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에이브람스는 오프셋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조건은 명백한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K2 도입 더 이상 루머아니야. 현지 네티즌들은 드라코가 적은 K2 전차 유력 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조건 K2지. 아주 좋은 선택이야. 젠장 요즘 K2가 대박이네. K2 전차의 유저가 된 걸 환영해. 야 헝가리는 또 온다. 좋은 선택입니다. 폴란드 전차와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어쩌는데 폴란드가 구입한 것과 동일한 세트네. 야 누가 건들면 개같이 함께 싸우는 거야. 딱 좋아 라고 했습니다.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루마니아는 선행된 폴란드 전차 도입 사업을 세세하게 참고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북부 칼리닝그라드와 수바키 회랑 인근의 험지 특성을 고려하여 기동성이 좋은 K2 전차를 배치하여 운용 중이고, 에이브람스 전차는 비교적 평지 위주인 동남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배치하였습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도입한
수출용 M1A2 에이브람스는 열화 우라늄이 부재된 다운그레이드형 모델로 미군이 사용하는 사양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상과 늪이 많은 동유럽 지형에 적합하진 않지만 EFP 부대가 배치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미군과의 연합훈련 및 관계 강화를 위해 에이브람스를 일부 도입한 후 주력 전차로 K2표를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현재 폴란드에서는 현지 생산 공장의 착공이 시작되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루마니아 역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일 폴란드 매체 지비암에 따르면 3월 31일 폴란드 방산업체 WZM과 현대로템은 K2PL 전차와 유지보수 시설을 위한 컨소시엄을 창설하였고 현재 해당 공장에는 생산 시설과 관련된 장비들이 쏙쏙 배치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조로운 진행에 따라 첫 번째 K2PL 전차는 빠르면 2026년에 포즈난 공장에서 출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정말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독일이 헝가리에 5년에 한 대 레오파르트를 제공하였는데 한국은 4년 만에 현지 공장까지 세워 PL 버전을 출고해줄 계획인 것이죠.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시설은 무기 수준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오프셋은 기술 이전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산업 자체의 역량을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추후 유지보수 측면에서 매우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독일의 펜저어비치 2000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는데 공여된 14대 중 6대가 훈련 시작 8일 만에 사용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는 유지보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타국으로 보내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었지만 제조국인 독일에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지리적으로 멀어 리투아니아 공장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라 해도 필요할 때에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이 수주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산설비 플랜트 라인을 구축하는 정밀공업 분야에서 세계 탑급의 기술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데요. 제조업 강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중공업 위주로 완제품을 잘 만들어주는 국가이지 설비를 이전하거나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는 한국에 비할 바 못됩니다. 미국 역시 이번 루마니아 전차 수주 사업에 현지 생산 오프셋 조항 자체를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였죠. 한국 입장에서도 현지 생산이 한국군에 큰 도움이 되는데 한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자칫 누리군 수요가 미뤄져 패튼 할아버지 강제 수명 연장시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독일의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인 MGCS가 완전 좌초되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5일 로이터 통신과 해외 군사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이 2017년에 시작한 MGCS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면 폐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독일의 라인메탈이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크로스마페의 배그만 넥스터를 내세워 합작회사 KNDS를 설립하였으나 독일 정부가 뜬금없이 라인멘탈을 사업 파트너로 집어넣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50대 50으로 이루어진 업무 공유 체계가 흐트러지게 되면서 프랑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다 최근 독일 정부는 레오파르트의 순조로운 판매와 더불어 2AA 개발로 인해 MGCS에 대한 자금 조달을 미루게 되었고 더 나아가 아예 레오파르트2 후속을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협정을 맺어버려 프랑스를 완전 물먹여버렸습니다. 결국 흔히 볼 수 있는 조별과제 엔딩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사업이 시작된 지 어언 6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MGCS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MGCS에서 퇴출당해 K2 전차를 선택하게 된 폴란드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네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혔던 MGCS 전차가 결국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의 4세대 전차 사업에서 한국산 전차가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6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차세대 전차 K3의 재원을 공개하였습니다. 보자마자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가장 잘하는 느낌으로다가 개발하고 있구나 였는데요. 그건 바로 좋다는 건 다 넣자였습니다. 이렇게 다 넣어도 한국의 통합 능력과 특유의 가성비로 경쟁력을 갖춰버리니 안 사고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K3 전차는 전체적으로 흑표와 많이 닮았지만 T14처럼 CITB와 기관총을 탑재한 RWS를 하나로 통합시킨 CITB 일체형 RWS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T14처럼 소형 무인 포탑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브람스 X와 같은 장갑화된 대형 무기 포탄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MGCS나 KF-51 판터가 그러하듯이 130mm 주포를 도입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무인 포탑이 도입되는 만큼 T14나 에이브람스 X와 마찬가지로 승무원 전원이 차체의 캡슐화 장갑화된 전투실에 타게 되는 것이 설계로 도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타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전차의 설계상 특징을 한데 모아서 집대
극대성한 천상천하 유아 독종 컨셉을 추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계는 독자적 설계로 진행되니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 그랬다. 한국은 그저 세계 좋은 기술 집약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한국이 그랬다. 그게 기술력이고 그게 경쟁력이라고 이 자식아.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